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11강 조경 계획 단원이 되겠습니다. 교재 98페이지가 되겠고요. 일단은 이 계획 단원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조경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절차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조경은,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제일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계획된 걸 토대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시공을 해야 되겠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시공이죠. 마지막으로 이 시공된 것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 4개의 과정 중에서 이 계획 단계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요 계획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 이제 플랜을 세우게 되는데, 플랜을 세우면서 도면도 그리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요 제도에 대한 사항도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료 수집하는 방법이라든가 현황 분석하는 거, 이러한 내용들을 다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경 제도에 대해서 먼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도란이라고 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도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도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제도란, 제도 기구를 사용해서, 설계자의 구상을 선, 기호, 문장 등으로 제도 용지에 표시하는 일, 이거를 제도라고 한다. 즉 도면을 그리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도면을 그리는 이런 작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하고 설계는 조금 달라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설계는 일단은 어떤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 아이디어라든가 창의성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계획 단계에서 하는 요 제도는 그냥 기본적인 어떤 플랜을 세우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을 작성할 때 그러면 도면을 작성할 때 어떠한 유의사항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작도할 때, 도면 작도 시 유의사항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중복을 피한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도면은요, 깨끗해야 됩니다. 청결성. 그 다음에 정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관되고 간결해야 된다라는 거. 도면이 갖춰야 될 조건, 깨끗해야 돼요. 정확해야 됩니다. 일관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면은 그 길이 방향을, 좌우로 놨을 때가 정위치다. 예를 들어서 A3 용지 사이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용지를 이렇게 직사각형인데, 용지를 이렇게 놔야지, 용지를 이렇게 놓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이렇게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제란을 보는 방향은 통상적으로 도면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가번, 나번, 다번 이 내용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척이네요. 두 번째 축척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축척이란 실물에 대한 도면에서의 줄임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축척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0분의 1 도면이다. 100분의 1 도면이다. 또는 1대 100이다. 이렇게, 또는 1대 20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요 100이라는 숫자와 그 다음에 요 200이라는 숫자가 줄임 비율, 배율이다, 줄임 비율이다 라는 뜻입니다. 줄임 비율.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100배 줄였다, 200배 줄였다 이 얘기고요. 자, 도면을 그릴 때는 자, 이런 한정된 도면 용지에다가 자, 있는 사물을 그대로 갖다 그리게 되면 다 그리지를 못하니까 어떤 비율을 잡아서 줄여서 그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도면에다가 우리나라 지도를 그린다? 그러면 지도를 땅덩이를 다 갖다 못 넣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어떤 비율로 줄여서 그리게 되죠. 그래서 5만 분의 1, 100만 분의 1 이런 지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5만 배 줄였다, 100만 배 줄였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축척이란 실물에 대한 도면에서의 줄임 비율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실척이라는 거는 1대1 있는 그대로 그 크기 그대로 그린 거. 자, 축척이라는 개념은요. 자, 어떻게 100분의 1, 200분의 1 이런 식으로 100배 줄였다. 자, 200배 줄여서 그렸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배척은요. 이 배척은 축척과 반대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와 얘는 자, 반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척과 배척은 자, 반대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반대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실물보다 크게 그리는 거. 자, 그래서 2대1 그러면 실물 크기가 1이면 자, 2배 크기로 그렸다. 또는 3대1 그러면 실물이 1이면 3배로 더 크게 그렸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척과 배척은 자, 반대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정원의 경우에는 보통 축척을 자, 100분의 1 축척을 사용한다. 100분의 1 축척을 사용한다. 그래서 주택정원은 축척을 100분의 1을 사용한다 라는 내용과 자, 요 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 식이 있는데 이 식이 사실은 시험 문제 출제했을 때 어떤 면적을 구하는 실제 면적과 실제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써먹는 이러한 공식인데요. 이 공식대로 하지 마시고요. 조금 제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좀 글씨를 쓰겠습니다. 자, 축척이 자, 100분의 1입니다. 자, 도면에서 가로 자, 2cm. 가로 2cm. 자, 그다음에 자, 세로 5cm. 자, 연못은 실제 면적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이런 거죠. 자, 100분의 1 도면인데 연못을 그렸어요. 제가 연못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100분의 1 도면인데 아이고, 다시 한 번만 다시 사라졌네요. 요거를 잠시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일단은 제가 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100분의 1 도면에서 가로 2cm, 세로 5cm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연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할까요? 자, 그래서 봤더니 여기서 여기가 5cm이고 여기서 여기가 자, 2cm인 연못이다 이런 뜻이에요. 얘를 실제 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죠. 자, 좀 전에 축척을 제가 설명드릴 때 그랬습니다. 자, 100분의 1이다 그러면 100배 줄여서 그린 거다. 200분의 1이다 그러면 200배 줄여서 그린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각각의 자, 도상에서의 길이를 실제 길이로 바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도상 길이를 실제 길이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상 길이가 각각 2cm, 5cm니까요. 2cm, 5cm니까 실제 길이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 2cm를 자, 곱해줍니다. 자, 100배 줄여서 그렸으니까 다시 100배 늘려주면 되는 거죠. 100배 늘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200cm가 되는 거죠. 즉, 뭐예요? 즉, 요거는 2m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로 5cm를 다시 100배 하게 되면 자, 마찬가지로 100배 하면 500cm니까 몇 메다? 5m가 되는 거죠. 자, 고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로가 실제 길이가 얼마? 2m. 가로 실제 길이가 2m 연못. 자, 도상에서는 2cm였지만 100배 다시 확대해서 자, 계산을 했더니 실제 길이가 2m 곱하기 자, 세로가 얼마? 5m. 그쵸? 5m.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2, 5, 10.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죠? 자, 1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0분의 1에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100분의 1 도면에서 도상거리 1cm는 실제 1m인 거예요. 왜? 1cm 곱하기 100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200분의 1 도면에서 도상거리 1cm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도상거리 1cm는 1cm 곱하기 다시 200배 하면 되는 거죠. 200. 그래서 200cm 즉 2m. 자, 500분의 1 도면에서 1cm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1cm를 다시 500배 해주면 되는 거죠. 1cm 곱하기 500. 자, 그래서 500cm 즉 5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윤곽선 및 표제란 설정입니다. 자, 도면이 있습니다. 이 도면이 요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요 부분 나와 있는데요. 요 부분. 자, 윤곽선은 자,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자, 제가 한번 그려 볼게요. 자, 도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맞춰서 그릴까요? 이렇게 도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용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용지에서 자,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자, 사방 10mm씩 떨궈서 이렇게 그리는 요 선, 요게 윤곽선입니다. 요게 윤곽선이에요. 요 안쪽으로 자, 10mm 여백을 주면서 긋는 요 선이 윤곽선이고, 자, 그 다음에 표제란은요, 요게 표제란입니다. 요렇게 해서 요 선, 요게 표제란이 되는 거고, 자, 표제란의 폭은 얼마로 한다? 여기 보시면 10에서 12cm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곽선 정리해 봅니다. 윤곽선은 자, 오해하느냐? 도면의 훼손을 방지하고, 자, 그 다음에 짜임새와 조화의 역할. 자, 도면 가장자리에 10mm 정도의 여백을 둔다. 자, 이 내용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도면을 작도하다 보게 되면 이쪽을 구멍을 뽕 뚫어서 철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집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좌측을 철할 경우에는 자, 10mm, 여기서 여기가 10mm인데 자, 15mm를 더 띄워서 25mm. 다시 말해서 자, 이쪽 부분을 윤곽선을 자, 10mm를 자, 윤곽선 자, 요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을 여기를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을 10mm가 아니라 15mm를 더 띄워서 요렇게 합이 얼마? 25mm. 여기서부터 여기 간격을 25mm를 띄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측의 표제란을 자, 그래서 10에서 12mm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표제란에 뭐가 들어가느냐? 자, 지금 보시는 프로젝트명
도면명, 범례, 방위, 축척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제란에는 공사명, 도면명, 자, 이 도면의 축척과 그 다음에 도면 번호, 설계 일시, 설계자명, 뭐 이러한 것들 또 여기 뭐 빠져 있지만 뭐 방위 같은 것도 여기다 넣게 돼요. 방위 같은 것도 표제란에 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표제란을 위치시키는 방법은 자, 이렇게 되죠. 표제란을 어떻게 위치하느냐? 자, 이렇게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이 이렇게 용지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 더 그릴게요. 테두리선, 윤곽선을 그려야 되니까 10mm 잡아서 이렇게 윤곽선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표제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자, 이쪽에다가 한번 놔 볼까요? 자, 하나 놓고 자, 세 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자, 이쪽에 우측에 10mm, 12mm 떨궈서 10mm 떨궈서 이렇게 상하로 길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제란을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쪽이 이제 표제란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하단에 이렇게 좌우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표제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자, 이렇게 우측 구석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란의 위치는 자, 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단부에 작게, 좌우로 길게, 오른쪽 끝 상하로 길게, 오른쪽 하단 구석에 작게. 요 내용이 이제 그 뜻이 되겠습니다. 자, 9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면의 규격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해 주실 것은요. 자, 도면의 규격 요거 기억해 주실게요. A3와 그 다음에 A2 사이즈를 잘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요 사이즈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되시는데, 자, 우리 기본적으로 A4로 다 도면을 그리는 경우는 드물죠. 보통 최하 A3 또는 A2의 도면을 그리게 되는데, 자, 제가 A4 용지라고 가정을 하고 종이 한 장을 한번 그려볼게요. A4 용지가 요만해요. 예를 들어서 요만합니다. 요만큼 그릴까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요 사이즈 있죠? 요 규격. 자, 297에 210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297이에요? 여기가 세로가 297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297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1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단위는 뭐다? 단위는 물론 자, 밀리미터다. 단위는 밀리미터. 자, 요게 A4 사이즈입니다. 자, A4 사이즈예요. 자, 그러면 A4 사이즈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 A4 사이즈 297에 210이라는 것만 여러분들께서 자, 외우고 있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편해요. 자, 다음부터는 조금 편합니다. 어떻게? 자, 얘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요 A4를 갖다가 이렇게 두 개를 갖다 이렇게 붙였어요. 자, 두 개를 이렇게 붙였다라고 한번 가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두 개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두 개를 붙이면 아까 여기 하나 사이즈가 210이었죠. 여기까지가. 근데 210이 더 가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얼마가 돼요? 420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사이즈는 어떻게? 297 그대로죠. 자, 요게 뭘까요? 요게 요 A3 사이즈예요. 420에 297. 자, 그 다음에 자, A2 사이즈를 볼게요. 자, A2 사이즈는 그러면 요게 A3 사이즈인데 자, 요 A3 사이즈를 갖다가 이번에는 요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A4가 4개가 붙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여기 사이즈가 얼마였어요? 여기 사이즈. 하나의 사이즈가 297이었죠. 자, 근데 밑에 하나가 더 있으니까 297 플러스 297이니까 도합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가 될까요? 594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아까 210, 210이었으니까 420. 자, 요게 뭘까요? 여기 A2 사이즈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자, 요것만 잘 외우고 계시면 돼요. A4 사이즈 297에 210. 자, A3는 A4 두 개가 합쳐진 거. 그 다음에 A2는 A3 두 개가 합쳐진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 원칙으로 갈게요. 자, 제도 원칙. 자, 4번이죠. 치수 표시. 자, 치수를 표시할 때, 자, 치수를 표시할 때, 자, 치수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밀리미터가 원칙이고요. 단위는 표시하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뭐 2000, 자, 또는 뭐 500, 뭐 이렇게, 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2000mm란 뜻이죠? 500mm란 뜻이에요. 그래서 단위를 굳이 쓰지는 않습니다. 자, 또한 치수선과 치수보조선은 자, 가는 실선을 쓴다. 이거 치수선과 치수보조선은 가는 실선을 쓴다. 자, 제가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얼만큼 그릴까요? 자, 얘 치수를 뽑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가로의 길이가 만약에 50이고 세로의 길이가 만약에 뭐 30이다. 그러면 치수를 뽑기 위해서 여기서 이만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래서 선을 또 이렇게 그어서 자, 치수를 씁니다. 여기다가 50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게 치수 보조선이고요. 요게 치수 보조선이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치수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자, 어떤 선을 쓴다? 가는 실선을 쓴다. 자, 그 다음에 자, 치수를 한번 기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치수를 기입을 해볼 건데, 요거를 일단은 좀 지우고요. 요거를 지워놓고 이렇게 지울게요. 얘가 조금 붙었으니까 지우고, 요것도 지울까요? 요것도 이렇게 지워놓고, 자, 너는 지워줄게요. 좋습니다. 치수 기입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치수 보조선을 갖다 이렇게 좀 띄워야 됩니다. 이렇게 사물에서 이렇게 좀 띄워야 돼요.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썼고, 자, 그 다음에 이쪽 수직 치수도 이렇게 치수를 뽑기 위해서 자, 이렇게 치수 보조선과 두 개와 그 다음에 치수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자, 이쪽도 한번 더 그어볼까요? 이렇게. 자, 이쪽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러면 치수를 기입할 때는 자, 수평 치수는 치수선 중앙에 좌우로 기입한다. 자, 그러면 수평 치수는 자, 여기 이 부분이 수평 치수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수평 치수가 되는데, 자, 치수선 중앙에 좌우로 기입한다. 자, 50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운데다가 놓고 5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수직 치수일 경우에는 자, 치수선 왼쪽입니다. 여기서 치수선은 어떤 거? 요거와 요게 치수선이죠? 수직 치수. 자, 그러면 이 치수선의 왼쪽에 상하로 기입한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치수가 만약에 20이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 2와 2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기도 치수선이 요거니까 자, 숫자 2와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아래에서 위로 읽어 나갈 수 있도록 기입을 하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로 읽을 수 있도록 치수를 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치수 기입의 내용은 수평 치수는 치수선 중앙에 좌우로 기입하고 수직 치수는 왼쪽에 상하로 기입한다. 요 내용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치수 표시하는 것까지 설명드리고 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